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종근식 교육감님을 비롯 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구 소멸 시대를. 시장님,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6일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시의회에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가 개최되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편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는 어제의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금년 1분기에 0.81명, 서울은 0.63명을 기록했습니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필리핀 인력 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 여기에 그 요양, 간병 인력, 그러니까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돌봄 인력과 어르신들 돌보아드리는 데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발상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는데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범 사업이 지나면서 저의 정리된 생각은 당초에 가졌던 매우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보거나 여러 가지 그 노동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필리핀 가사 관리사 그 몇 개월 동안 평가를 보면 사용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95% 이상,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급자나 수요자나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근거로 높은 평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최종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노부에서 시행 초기에 했던 설문조사가 있고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90%, 70% 숫자를 절대적인 어떤 그 만족도의 수치로 놓고 정책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국내에 도입을 해서 부족한 인력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도 처음 시행 초기에 비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실 조금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른바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수요자들의 인력 수요자들의 돌봄 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상 또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우리의 인권 상황이나 노무 상황 같은 것을 볼 때 싱가포르나 홍콩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최저임금 정도는 드리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어떤 사회 통합의 기조 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요즘에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민 문제나 이런 그 노동 인력의 도입 문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일자리의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좋은 이웃으로 남는다. 이웃의 문제로 남는다. 이런 좋은 구조를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비록 그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했던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우리 법무부에서 적절히 그 부족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 가사 사용인 도입도 지금 이제 초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들의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인 긴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면담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제공업체 한 곳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체류 기간이 시범사업 기간 포함해서 3년을 연장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은 보통은 1년을 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 기간 6개월 동안에 고객 평가나 내부 평가가 아주 안 좋은 3명 친구들은 저희가 3개월 계약을 했고 그 계약 기간이 6월 5일로 종료된 한 분이 사실 그 사이에 또 사적 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주로 그 양대 노총에도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분은 사실 굉장히 성실성이나 또 주변 동료로부터 또 이용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의 한 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수상버스 선착장과는 별도로 민간이 투자하여 시공 중인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이 완공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시설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연면적 3,600제곱미터, 높이 18m의 한강에서 가장 큰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또 선착장 길이는 102m, 너비 34m로 1000톤급 크루즈 유람선, 250톤급 서해섬 여객선, 130톤급 워터버스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하며 선상 공영 크루즈와 여의도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와 서해 덕적도까지 정기 여객선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